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곤 교수입니다. 포정면 소음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블로법이죠. 블로법. 우리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가 중요하죠? 종류. 이 유형이죠.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측 소수음이 있고요. 우리 이제 용어 정리에 있죠. 양측 소수음이 있고 한층 소수음이 있고 이게 뒤틀리는 부분이 있죠. 줄눈부의 좌굴, 좌굴 현상이 있다 해서 이 종류를 얘기를 먼저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인은 이제 여기서 물어본 질문 요지인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과 그 다음에 대책 중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즉 그냥 원인과 대책을 쓰시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원인과 가장 확실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원인은 이제 직접 원인이나 간접 원인이 있겠는데 그 어떤 형태나 지금까지 사례로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노후화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노후화 때문에 생기는 어떤 줄눈 잠김 현상이 있어요. 줄눈 잠김.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많이 얘기하나요? 예, AAR에 의한 팽창,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요, 예, 어떤 융에 의해서 팽창이 됐다고 한다면, 그 팽창된 만큼에 대한 수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름철에 팽창하면 팽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크다. 기타 등등.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온도도 문제가 있고 포장면에 대한 연장, 길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 2등을 따지면 뭐예요? 노후화 또는 AAR 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책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 두 가지 대책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구조적, 비구조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슨 대책이 있다? 기존 포장면의 대책, 신설 포장의 대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의 포장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 포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먼저 원인과 대책을 쓰려면 여러분께서는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예, 그리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우리가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결론이 나야죠. 즉,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원인은 뭐냐, 직접 간접, 대책은 뭐냐, 기존, 신설, 이게 아니라 논술의 핵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원인과 어떤 적용 가능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책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 대책.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메커니즘이나 검토 방법, 팽창량에 대한 검토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꺼낼 수 있겠지만 줄눈의 잠김 현상이 가장 크다. 줄눈 잠김 현상이 크다. 잠김 현상은 보통 이제 5년 정도 되면 그 백업재, 우리가 얘기하는 실링제가 이제 재료가 노후화돼서 그쪽에 이제 비압 축성에 대한 이물질이 혼입이 되면서 팽창에 대한 수용성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5년에 대해서 실링제를 어떤 보수 보강을 하려면 이때 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한다? 자동 측정 장치요. 자동 측정 장치. 즉 예를 들자면 자동을 측정을 하는데 줄눈부에서의 이물질에 대한 부분을 고분간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평탄성을 측정하는 이런 부분, 즉 어떤 고분간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이물질에 대한 함량이나 또는 줄눈에 대한 손상 여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한다? 예방적 보수를 하면 어떨까요? 즉 이런 얘기죠. 예방적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적 보수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AAR에 대한 어떤 팽창이나 동결융해에 대한 팽창이 있다. 동결융해에 대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동결융해에서 팽창이 생기면 그 신축이음의 팽창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팽창에 대한 수용성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설에 대한 포장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수립한다고 가정을 할 때 기존 포장, 지금까지 많이 있는 기존 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AR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둥글링의 저항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뭐 한다? 예, 응력 완화 줄눈을 설치한다는 거죠. 완화 줄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축유물을 더 만든다 얘기죠. 거기다가 더 커팅을 한다. 줄눈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특정 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그 등급을 줬죠.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등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응력 완화 줄눈을 무조건 설치를 하는데 AAR에 대한 어떤 영향이 크거나 팽창률이 크거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과거에 어떤 블로업 이력이 있다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습의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는데 이런 결론이 나와 있나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가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예방적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니면 줄눈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요? 즉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원인을 발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기술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인과 대책이 있다. 자, 메커니즘 뭐 좋고요. 검토 방법 좋습니다. 자, 원인 어디 갔어요? 이런 거는 원인이 빠지면 일단 아웃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무슨 원인으로 간다? 뭐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쓰시고요. 특히나 이제 직접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설 구간과 유지 관리 구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 가장 큰 원인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게 기술사지. 책에 있는 것만 읽기만 한다면 무슨 기술사인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팽창 줄눈을 설치한다는데 응력 완화 줄눈이라고 하죠. 기존에 설치하는 신설 포장에 대한 팽창 줄눈과 비교를 해서 응력 완화 줄눈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응력 완화 줄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한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현행 시공 줄눈을 팽창 줄눈 기준으로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설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포장은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AAR에 대한 팽창률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 또는 기존의 블로업에 대한 부분에 이력이 있던 구간에 대해서는 응력 완화 줄눈을 얼마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면접관이에요. 김정권 씨, 포장면 소음의 가장 큰 발생 원인하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답안이 나온다면 기술사, 그냥 책에 있는 얘기만 한다면 기술사가 아니겠죠. 기술사다운 답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